여러분, 다이어트 중에 점심 식사로 한 끼를 드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304칼로리 치즈케이크,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411칼로리 치킨 샌드위치, 아니면 쿠쿠 가서 이런 거 다 먹고 한 2000칼로리 정도 더 먹기. 제가 말씀드린 저 세 가지를 먹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그래프가 3개 있는데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저자 박영우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살은 칼로리 때문에 찌는 게 아니다, 호르몬 때문이다, 살 뺀다고 적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호르몬 같은 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적게 먹고 열량을 줄이는 것만큼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다이어트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그토록 적게 먹어도 우리가 살이 잘 안 빠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먼저 쿠오쿠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최대한 앞에 많이 먹어주고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의 포도당 사용량을 늘려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MCT 오일을 먼저 먹어주고 시작했습니다. 이날 사실 남편 건강검진하는 날이어서 오전에 일찍 나서야 했는데 애들 병원 준비까지 해야 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MCT 오일을 그냥 병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15ml, 남편은 7ml를 넣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식사 전 루틴입니다. 첫 번째 접시는 섬유질과 단백질입니다. 발사믹 식초가 있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어줬고 단백질은 뷔페의 꽃, 훈제 연어였어요. 남편이랑 저랑 식성이 달라서 세부 메뉴는 좀 다르지만 식사 순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두 번째 접시는 또 섬유질과 단백질입니다. 소세지, 연어, 닭고기 등등. 지금 보니 육해공 골고루 잘 담았네요. 세 번째 접시는 깜빡하고 위에서 못 찍었는데 드디어 탄수화물입니다. 옆에서 찍은 걸 보니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구남, 떡볶이, 피자로 보입니다. 이날 카메라도 못 챙기고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저는 언제쯤 진정한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접시는 디저트입니다. 치즈케이크, 티라미슈, 그리고 조그만 빵 하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담아온 걸 보니 남편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이어터가 탄산음료를 먹을 수는 없죠. 결과입니다. 혈당은 최종 50이 상승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접시당 평균 500칼로리 정도라고 치면 제가 이날 먹은 게 한 2000칼로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더욱 흥미로운 건 이날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제가 했는데 애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추느라 식후에 바로 출발해야 해서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식후 1시간 반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는데도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운전을 해야 해서 가자미근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이날 MCT 오일도 챙겨가고 순서도 잘 지켜서 먹는다고 먹었는데 워낙 먹은 양이 많아서 오는 내내 혈당이 많이 상승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높게 오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치킨 클래식 샌드위치입니다. 벌써 제 영상에 세 번째 등장하는 거라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먹고 스타벅스에 2시간 정도 계속 앉아있으면 혈당이 74 정도 오릅니다. 영양 성분을 한번 보시면 411칼로리에 탄수화물이 36g, 단백질이 24g, 지방이 19g에 탄수화물이 36g이면 쌀밥 반 공기 분량밖에 안 되고 여기 보시면 토마토랑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양상추 같은 섬유질도 들어가 있는데도 혈당이 이 정도나 오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밀레앙 스타벅스 플랑이라는 치즈케이크입니다. 이 작은 게 한 개에 8,300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혈당 테스트 한다고 먹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양 성분을 한번 보시면 셋 중에 가장 적은 304칼로리에 탄수화물 36g 중에 당이 34g, 단백질이 4g, 지방이 16g입니다. 그런데 이거 먹고 계속 앉아있으면 혈당이 아주 미친듯이 96이나 오릅니다. 와우.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혈당이 다이어트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살을 빼려면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 하는데
사실 단백질도 인슐린을 분비하고 소스나 디저트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주범이 되므로 혈당이 적게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혈당의 어머니 제시 인차우스페이에 져서 글루코스 혁명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면 인슐린 스파이크나 과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만 잡아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살이 찌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비만 전문의 제이슨 퐁의 비만 코드에 따르면 섭취하는 열량에 따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50%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근육이나 운동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 몸은 이렇게 다양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섭취하는 열량에 따라 이런 기능들을 더 늘리거나 더 줄임으로써 체지방량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초대사량이 14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700칼로리 정도 더 먹어서 섭취 열량이 2000칼로리를 넘어간다고 해도 혈당과 인슐린 분비에 관한 부분만 잘 신경 써서 식사하시면 제가 이날 쿠우쿠우 가서 2000칼로리 정도 먹은 거는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스스로 심박수를 늘리거나 체온을 올려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히 지방을 많이 드세요. 제가 GLP-1 호르몬 관련 영상에서 오이를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 도대체 지방을 얼마나 먹으라는 거냐, 삼시세끼를 다 먹으라는 거냐,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되냐 정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방을 더욱 많이 드셔야 합니다. 역시나 제이슨 퐁에 져서 비만 코드의 지방 공포증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지방 섭취와 비만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지방을 섭취함으로써 포도당과 인슐린 증가폭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지방 섭취가 비만에 주된 영향을 줄까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지방 섭취를 줄인 결과 오히려 체지방 과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비만 전문의 런던 칼리지의 앤드루 젠킨스 역시 그에 져서 식욕의 과학에서 지방을 먹으면 뚱뚱해진다거나 포화지방은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이론은 모두 잘못되었고 특히 지방을 섭취하면 GLP-1 호르몬이 강력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식욕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섬유질과 단백질을 늘려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어떤 지방을 더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특히 오일 하면 굽고 튀기는 데 쓰이는 요리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식단에서 좀 더 다양하게 지방을 늘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올리브유 어쩌고 하면서 올린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런 디저트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이런 거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정말 먹고 싶으면 이것만 단독으로 식사로 드시거나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고 일반 식사 뒤에 마지막에 바로 이어서 드세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쿠우쿠우 가서 먹은 디저트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저트류의 혈당 스파이크가 특히 나쁜 점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혈당을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무언가를 먹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식이나 폭식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는데요. 저도 지금은 육아로 쉬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도 모르고 아침 공복에 출근해서 사무실 탕비실에 있는 공짜 과자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못 빼지. 이날이 남편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도 이 건강검진이 제일 컸어요. 저희 남편 키와 연령에는 90kg가 넘으면 수면 내시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재작년 건강검진할 때도 95kg쯤 됐는데 그때도 사정사정해서 수면 내시경 겨우 했거든요. 근데 올해 남편이 살이 110kg까지 찌면서 이건 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무조건 비수면밖에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던지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92kg까지 살을 뺐습니다. 그때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10kg 정도 감량하고 그 뒤로 8kg 정도 더 뺐어요. 석 달 동안 18kg 정도를 뺀 거죠.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김종국 씨가 8만 원 아끼려고 위아래 다 비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하시던데 수면 내시경 하려고 18kg 빼는 사람이랑 8만 원 아끼려고 비수면 내시경 하는 사람이랑 누구 정신력이 더 센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만 않았지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 단백질, 섬유질을 모두 잘 챙겨서 순서를 지켜가며 먹는다는 게 사실 훨씬 더 비싸고 귀찮고 성가시다는 데 있습니다. 언뜻 보면 칼로리도 적당하고 썩 나빠 보이지 않는 이런 6,900원짜리 샌드위치 먹는 게 사실 훨씬 더 간편하고 저렴하죠.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걸로 새끼를 해결하면 기초 대사량에도 못 미쳐 대사율은 점점 낮아지고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 스파이크대로 일어나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당장은 편하고 저렴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사 먹는 대신 조금 귀찮더라도 식전에 질 좋은 오일 둘러서 양배추 한 장이라도 더 먹고 계란 후라이라도 한 개 더 해 먹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